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근데 뭘 이용해 분리한다? 밀도차를 이용해 분리한다 라는 거고요. 고체, 액체 분리할 건데요. 고체 혼합물 분리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조에다가 소금이랑 굵은 소금이랑 스타이로폼 알갱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뭉탱이 말고요. 하나씩 알갱이 섞어놨어. 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물론 스타이로폼 알갱이가 조금 더 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면 분리할 수도 있겠죠. 생김새도 다르고, 그치? 근데 내가 일단 물을 부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소금이 녹으니까 물 말고 알코올을 부을게요. 알코올을 부으면 소금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스타이로폼만 위로 뜰 거니까 얘만 싹 걷어내면 얘네를 쉽게 분리할 수 있겠죠. 이게 밀도 이용한 분리의 고체 혼합물 분리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야 되니까 얘보단 가볍고 얘보단 무거운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로 분리한다. 이게 중요하죠. 밑줄 칠게요. 거기에는 소금이 안 녹아요? 소금 안 녹아요. 진짜요? 가짜냐 그럼? 진짜로 안 녹아요. 알코올에 소금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두 물질 밀도가 중간 정도이며 얘를 녹이지 않는 액체로 분리합니다. 그럼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테니까요. 얘가 뭐가 있냐면 좋은 벽시 고르기. 여기 쭉정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벽시가 벼에 씨니까 얘를 다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쳐. 그러면 벽시가 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봐봐. 너네 논 가서 벼 본 적 있어요? 벼 보면 이렇게 벼가 자라면 여기 씨가 막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를 1분은 먹고 1분 다시 뿌려서 다 내년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하나 하면 다시 이만큼 나는 거니까. 그치? 1분 먹고 심을 거 냅두고 먹는 거야. 그럼 심을 때 좋은 벽시는 상관없는데 쭉정이가 뭐냐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이 비어있는 애예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쭉정이가, 그러니까 벽시가 그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는 걸로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쭉정이는. 안에만 비어 있어서. 껍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쭉정이가 많이 들어있는 애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농사 망치는 거지. 잘 안 자랄 테니. 듬성듬성 안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소금물에 넣는 겁니다. 소금물에 넣으면 좋은 벽시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쭉정이는 안에 비어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신선한 달걀 도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선한 달걀은 안이 꽉 차 있어서 가라앉는데 밀도가 커서 오래되면 수분이 증발해요. 그 달걀 껍질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단 말이에요. 숨 쉬는 구멍인데요. 일로 수분이 증발해, 오래되면. 그럼 안이 좀 비겠죠. 안이 빈 만큼 밀도가 작아져서 뜬다. 그 다음 스타이로폼과 모래. 이건 방금 한 거죠. 모래가 소금으로 바뀐 거랑 똑같죠. 그래서 물 부으면 스타이로폼 뜨고 모래는 가라앉으면서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고체 혼합물 분리. 다들 졸리구만. 다들 왜 이런 소리가 날 것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니 안 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 세 명이 다 표정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낼 것만 같아. 자, 어쨌든 자, 액체 혼합물도 보겠습니다. 액체 혼합물은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섞이면 안 돼. 밀도 이용해 분리할 거니까 서로 섞이면 안 되고요. 당연히 밀도가 달라야겠죠. 그런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어 분리합니다. 얘가 분별 깔때기예요. 깔때기, 우리 깔때기 보통 깔때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 깔때기 말고 이렇게 꼭지도 달렸고 수도꼭지의 그 꼭지입니다. 꼭지도 달렸고 위에 뚜껑도 달려있는 이게 분별 깔때기. 이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이름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그러면 안 섞이고 밀도가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딱 아는 거. 그렇죠?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 기름이 위에 뜬다는 얘기는 밀도가 기름이 더 작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내가 물이랑 기름을 분별 깔때기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가라앉고 여기 기름이 뜨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꼭지를 열면 물이 쭈루루룩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이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면 꼭지를 닫아. 그러면 기름이랑 물을 분리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뚜껑은 닫으면 안 됩니다. 이 마개가 닫히면 밑으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 공간도 없고 기압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열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마개가 왜 필요해? 보관하기 좋으라고. 자, 어쨌든 자 봐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얘가 아무리 꼭지가 달려있어도 내가 물이랑 기름이랑 요만큼 해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고 지금 이 순간이 하고 확 닫는다고 물이랑 기름이 완벽하게 분리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온 거 싶으면 잠궈. 그럼 기름은 위에서 분리해. 그럼 남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요 부분이 남죠. 그럼 이 부분은 스포이트로 분리하면 돼요. 스포이트. 양이 적은 양은 스포이트로 분리해요. 완벽하게 분리하는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물이랑 기름이랑 분리하고 대충 분리하고 남는 그 소량의 양은 스포이트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랑 식용유가 위로 올라가죠. 밀도가 작으니까. 간장이랑 참기름, 너네 어머니들이 그 양념장 만들어주시면 간장이랑 뭐 이렇게 넣어서 참기름을 넣는단 말이야. 그럼 간장에 참기름이 떠요. 참기름이 밀도가 더 작습니다. 물이랑 에테르도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 뭐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습니다. 옛날에 썼었어요. 옛날에 에테르를 어디다 썼냐면요. 너네 그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기름으로 빠는 거예요. 기름으로 빠. 물론 너네가 내가 기름으로 빤다 그러면 왠지 세탁기 안에 기름이 꽐꽐꽐 나와서 돌아가는 걸 상상하시지만 뭐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으로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거야. 우리가 물을 여기 만약 기름이 묻었어요. 근데 내가 물로 씻어. 잘 닦이겠어요? 안 닦이죠.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제를 넣는 거지. 세제가 뭐냐면요. 세제가 기름이랑 물이랑 섞이게 해서 얘를 빼주는 게 세제예요. 이러면 물이 막 닿고 세제가 닿으면 얘가 손상되니까 그거를 기름에 기름때를 녹여서 기름때를 지우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때 에테르를 옛날에 썼었어요. 얘가 기름이니까. 지금은 안 씁니다. 이게 뭐 몸에 안 좋은 물질이라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안 써요, 에테르. 그냥 기름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이랑 살마탄소가 밀도가 커요. 근데 살마탄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어. 근데 여기 왜 나오냐면 액체인데 물보다 밀도가 큰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마탄소라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살마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랑 섞었을 때 뭐가 밑으로 내려가고 뭐가 위로 올라가는지는 이 안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안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그림 안에서 어디야? 이렇게 그림으로 요런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이 그림 보시면 뭐가 밀도가 크고 뭐가 밀도가 작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거나 저렇게 아시거나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도차 이용한 분리의 예 보시면 사금채치 나와요. 사금채치. 내가 지난주에 부자 되고 싶은 얘기 했던가? 땅 판 거? 기억나요? 땅 파는데 부자였다. 이거 기억 하나도 못하는구만. 내가 지난주에 그 삽 들고 두바이 가서 땅 파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 섬유. 너 근데 원이라서 그쵸, 무스. 자, 차차에 넣으면.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 했죠. 부자 2.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이야기 2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했냐면 이제 사과를 채취하셨구나. 금을 채취하기 위해 축하드려요. 강으로 갔죠.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뭐 아무데나 가면 돼. 한강에 그 서울에 있는 한강 말고요. 이제 바다 쪽으로 가는 한강, 저쪽에 있는 한강에 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금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바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딱 퍼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흔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답도 달라지죠. 금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채취를 할 수 있어요. 희박하는. 생각보다 사금이 나오긴 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루비 이런 것도 채취할 수 있어요. 구별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빨간 돌인지 루비인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다른 보석들도 채취할 수 있어요.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진 않는데 그냥 취미로 그냥 이제 강 가서 이제 해보는 거. 왜 많이 못 벌어요? 많이 안 나오니까요. 양이 적어서 양이 적으니까. 금도 요만큼 그 금박지는 되게 싸요. 너네 그거 알아요? 실제 금박지 막 순금 금박지도 금박지면 막 1,000원밖에 안 해. 그 색종이만한 거 막 1,000원밖에 안 해. 얇죠. 그러니까 음식에 얹어주는 건 막 몇백 원도 안 하는 거야. 조금 올려주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똥으로 나옵니다. 똥을 안 나오면 더 문제예요.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금도 금속이야. 내가 아무리 금이 뭐 몸에 좋다고 씹어 먹는다고 해도 똥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부자 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미 찜해놓은 데가 있죠. 정말요? 캐나다에 가면 그 금광이 있는 산 밑에 있는 강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거긴 잘 나와요. 반만 수익 주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요. 하지만 돈 내고 들어와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면 입장료만큼은 받을 수 있다. 상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몇 시간만 해도 몇만 원어치 금이 나오는 거야. 금광 밑은 그래요. 근데 입장료가 몇만 원이에요. 사고도 몇만 원. 어쨌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광이 다 털렸죠. 우리나라에 금광 없어요. 몇 개 있던 것도 다 탈탈 털어서 일본들 다 가져가. 우린 지금 없어요. 자, 어쨌든 사금 채취도 이렇게 흔들면 금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나머지는 다 물에 쓸려가는 거야. 그래서 다 쓸려가고 무거운 금속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거고,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도 기름은 밀도가 작으니까 기름이 아무리 유출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 뭐 하냐면 펜스를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배에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배가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기름이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언능 치면 요것만 제거하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된 적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죠. 태안에서. 그래서 요 펜스 치는 게 늦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육지로 다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다 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위에 뜨니까요. 그 자연적으로 정화가 안 돼.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서 다 닦았어요.
기름. 뭐 뉴스나 이런 데 가끔 나오죠. 교과서에서 봤던 엄청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건 그런 기름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냐 그러는데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번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으면 어때요?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으면 여기 사는 애들은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햇빛 공급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다 위험하죠. 그래서 빠르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기름 위에 뜨고 혈액 뿌리는 혈액은 우리 피 뽑잖아요. 피 뽑아본 적 있죠? 피 뽑으면 가만히 놔두면 뭐 며칠 지나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밑으로 빨간 게 밑으로 쫙 가라앉고 위에 투명한 게 남아요. 근데 원심 분리기라는 거에 넣으면 원심 분리기가 1초에 300번 돌아요. 300번. 1초에 300번 도는 엄청 빠르게 도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놀이기구 같은 거 다 막 원심 분리기라고 이름 막 붙이고 그러잖아. 어쨌든 원심 분리기에 얘를 넣으면 얘는 바로 분리되는 거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분리돼서 혈장과 혈구, 밀도가 큰 고체 성분 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고 혈장은 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밀도차 이용한 분리 했어요. 이거 83쪽 이랑 85쪽 푸시고요. 그 숙제도 채점할게요.